뭐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안 할까 하다가 일단 뭐 자꾸 문제 제기하고 뭐 저는 또 이렇게 하면서 또 제가 또 많은 걸 얻기 때문에 굉장히 빈약하고 부족하지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해도 되나요? 저는 지금 뭐 앞에서 말씀한 전원배 동지 생각에 굉장히 많은 부분 공감을 하고요. 제가 요거에 이제 준비한 거는 뭐 제가 지난번에 뭐 이제 소비에트에 대해서 이제 좀 글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최근에 여기 전선에서 그 권정기 선생님하고 또 같이 뭐 한번 이제 세미나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생각하는 게 이제 국가에 대한 지난번에처럼 여기 신재길 동지가 국가의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국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됐고 또 요번에 이제 뭐 권정기 선생님의 그런 분들 이제 의견을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하면 이제 국가 뭐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레닌의 국가와 혁명 책인데 그 전에 국가혁명에 대한 뭐 어떤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접한 거는 국가는 뭐 계급적대의 산물이고 군대 경찰 이런 게 피착취 계급을 위한 하여튼 뭐 도구이고 이제 이런 국가의 성격에 대한 논쟁들이 많은데 오히려 그러면 더 중요한 거 제가 이제 국가혁명을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국가들을 무엇으로 대체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다. 그래서 이제 소비에트가 이제 제가 기존에 고민한 거는 어떤 민주주의 체계 생산 단위를 중심으로 한 어떤 대의제 체계를 세우는 게 소비에트 지금의 의회와 다른 그거의 중요성을 막 고민했는데 실제로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소비에트가 더 중요한 의의는 뭐냐면 기존의 국가 권력에 맞서는 새로운 쉽게 말하면 무장 권력의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가 계급가 그러니까 국가라는 것이 군대 경찰 이런 국가가 자본가 계급의 강력한 도구라면 그거를 이제 해체하고 깨야 되잖아요. 그 깰 수 있는 기관 조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소비에트다. 무장된 소비에트죠. 그래서 권정기 선생님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무장됐다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의회 진출을 통해서 자본주의를 철폐하는 게 불가능한 게 뭐냐면 이 의회도 중요하지만 그 더 중요한 건 자본가 계급은 국가 권력, 경찰 권력이라는 무장된 권력이 있는데 이 무장된 권력을 무엇으로 해체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의회에 진출해서 선거에 다수 획득해서 과연 이게 해체가 가능한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이것을 해체할 수 있는 권력이 바로 투쟁 속에서 건설되는 새로운 무장된 조직, 그게 바로 소비에트, 옛날 같은 코뮌. 이제 그것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거 외에 이제 그 생산자 단위로 이렇게 되는 뭐 민주주의적인 선출 방식,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건 약간 좀 부가적인 의미가 아닌가. 그런 이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쭉 연관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뭐 러시아, 중국, 뭐 북한도 얘기하지만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이론적으로 사회주의는 국가 권력이 해체되고 소멸되는 과정이어야 되는데 지금의 중국, 북한은 국가 권력이 엄청 강화된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저는 핵심적으로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가 있는 상황에서 이 자본과 국가와 대립하기 위한 여전히 아직도 자본가와 계급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강력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해체되지 않는 그러니까 세계 자본주의로 확산되고 세계 사회주의 혁명이 완성될 때만 이게 해체가 가능하지 그 전까지는 해체가 약화가 될 수가 없거든요. 자본가가 계속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뭐 원인이 있겠지만 저는 가장 핵심은 결국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확산되지 못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 가지 뭐 내부적인 원인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세계 사회주의 혁명 가능한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우연히 그 위키백과에 혁명의 물결이라는 걸 이렇게 찾게 됐어요.
여기에는 너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역사적으로 이 사회주의 혁명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혁명이 있었죠. 19세기 이전에 뭐 종교 개혁부터 시작해서 뭐 그러니까 뭐 여기 보면 이제 독립전쟁, 뭐 프랑스 혁명, 이제 부르주아 혁명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르주아 혁명도 자본주의가 그렇잖아요. 이게 한쪽에서 시작되면서 쫙 전 세계로 확산이 됐거든요. 그 어떤 뭐 시간에 어떤 적이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제보다 자본주의 혁명인 거죠. 그런 것처럼 러시아 혁명도 러시아에서 발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완전 어떤 성공은 못했지만 엄청난 그 파급 효과를 일으켰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이렇게 시대적으로 쭉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항상 뭐 또 대표적인 게 68혁명이기도 하고, 어떤 그 전 세계적인 대중 투쟁은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다. 이제 그런 거에서 세계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게 뭐냐? 제가 아직 결론은 못 내렸지만, 정리가 안 됐지만, 저는, 그런 전 세계적인 국가기구, 군대, 경찰, 자본가 계급의 권력기구를 계속 파괴해 나가는 과정이다. 전 세계적으로. 근데 이거를 이제 잘못 이해하는 분은 지금 전 대표적인 게 코뮤니스트 전망 거기 내용도 가끔 보는데, 세계 인터내셔널 건설을 자꾸 이렇게 강조해요. 혁명을 위해서. 근데 이게 잘못하면 세계 단일 정부라는 관념으로 발전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세계 혁명이라는 게 세계 단일 정부를 수립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자본과 국가 권력을 파괴하는 과정이다. 근데 생산 체계, 생산 시스템은 전 세계적인 어떤 좀 쉽게 말하면 계획 경제는 일국에서의 계획 경제도 있지만 전 세계적인 차원의 어떤 계획 경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야 된다. 근데 그게 세계 단일 정부 그런 차원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말 그대로 진짜 자유로운 생산자들의 연합인 거지 어떤 단일 정부, 세계 정부, 전 세계적인 차원의 어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국가 기구는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이 정도로 그냥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